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FA50 성능 개량과 관련해서 그 A사 레이더가 이미 준비가 된 듯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뭐 수출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이 좀 확대되려는 그런 기미가 있죠. FA50이 UAE에서 산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뭐 기존에 사갔던 나라들에서 더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관심이 있다 그러고 미국 해군도 가능성이 있고 미국 공군 쪽 훈련기는 좀 잘 안 됐지만 거기에 이제 대형 적기, 가상 적기용으로도 그것도 시장이 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FA50 성능 개량을 통해서 판매를 좀 더 촉진하자, 좀 더 많은 고객들한테 다가가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F4 팬텀이나 F5 제공호가 노후화돼서 최근에 사고도 있었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자는 개념으로서 후보로 제기되는 것이 FA50이고 거기에 또 뒤따르는 성능 개량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심심치 않게 FA50의 레이더도 A사 레이더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미 FA50용 A사 레이더 개발이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료들을 보다가. 그래서 오늘은 왜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자료들은 대부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것들입니다. 한국 전파학회지라는 곳이고 작년 2월 초 1년 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이 저자들 4분이 계신데 5분이네요. 이 5분이 두 기관에서 오셨어요.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 ADD고 나머지 한 군데에서는 LIG 넥스원이에요. 둘 다 방산기업이죠. 예. 그리고 이 주로 내용을 보면은 이런 특수한 최적을 가진 특별한 정해진 최적을 가진 항공기용 X밴드 A사 레이더를 개발하기로 임무를 부여받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설계를 해서 제품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과 검증까지 한 결과를 논문화 시킨 거예요. 개발이 거의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연구 과제의 목적이 KF50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시자면은 항공기 탑재용이고 레이더용 X대역, 전투기에서 주로 쓰는 레이더파 대역이 X대역이죠. 로우 프로파일. 여기서는 논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로우 프로파일 하면 납작하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즉 A사 레이더라는 것이고 설계 및 제작, 성능 검증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설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드리려면 비행기 구조에 대한 단어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즈콘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즈라는 것은 코끝이라는 뜻이고 콘이라는 것은 삼각뿔이라는 겁니다. 즉 비행기의 조종석 앞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죠. 공기역학적으로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이죠. 날카로운 선. 네. 자, 거기 안에 대부분 안테나가 들어가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KF21용 A사 레이더가 지금 장착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A사 레이더라는 것은 저기 이제 수많은 이제 아기 레이더들이 들어있어서 걔들이 힘을 합쳐서 큰 레이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A사의 특징이죠. 1000개 이상의 조그만 아기 레이더가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아기 레이더의 크기는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차지하는 최적이. 물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고안이나 설계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는 하나의 아기 레이더가 차지하는 면적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정한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이런 아기 레이더의 숫자가 많을수록 레이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가장 큰 단면적을 가지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싶겠죠. 아기 레이더를 많이 넣을수록 단면적이 커져요. 그런데 비행기라는 구조의 한계로 인해서 그 노즈콘에 단면적보다 넓은 건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즉 덩치가 큰 비행기는 F-15 같은 경우는 앞에 노즈콘도 더 길고 더 두껍겠죠. 직경이 더 넓죠. 그러면 거기에 더 넓은 안테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기 레이더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레이더의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노즈콘, 비행기의 크기, 또 비행기의 크기에 따른 노즈콘의 직경에 따라서 안테나의 성능이 좌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연구진들이 부여받은 크기는 이겁니다. 직경이 70cm가 된다. 70cm고 깊이가 25cm.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제가 좀 전에 구도로 설명드린 부분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신 거예요. 자, 꽃갈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의 옆부분의 길이가 길게 되면은 결국은 작은 단면적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대신 레이더를 두께를 줄이면 아까 제목에서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얇다는 뜻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를 더 얇게 만들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레이더가 좀 더 노즈콘의 두꺼운 직경을 가진 쪽에서 배치될 수가 있어요. 즉 단면적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작은 비행기에 맞춰서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직경이 70cm고 깊이는 25cm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라는 거죠. 네. 자, 제가 오늘 70cm가 어느 정도인지 싶어서 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70cm가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70cm입니다. 예, 여기 70cm예요. 긴 방향이겠죠. 예. 25cm면은 여기 25cm예요. 깊이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예.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KF-21A4 레이더 시제를 공개할 때 사진이에요. 자, 옆에 일부러 사람들이 가까운 데 서 있는 사진을 제가 골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지금 가림막으로 가려놨죠. 그 방사 소자가 새끼 안테나들, 베이비 안테나들이 몇 개나 있는지 세지 못하게 지금 가려놓은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70cm보다 훨씬 넓습니다. 직경이. 한 80, 90, 1m는 안 되더라도 8, 90cm 대는 되어 보여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료를 쭉 보면은 저 때는 시제품이잖아요.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사진인데, 사실 KF-21은 비행기가 이제 시험 비행이 들어가고 초도 상산이 2026년, 2027년이에요. 아주 몇 년 더 남았어요. 자, 저 말은 저게 완제품이 아니고 파이널 프로덕트가 아니고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성능 개량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KF-21의 A4 레이더는 앞으로 크기가 20% 정도 더 커질 거다. 크기가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크기를 더 크게 하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들어가는 이게 방사 소재라고 표현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기 안테나입니다. 아기 안테나의 수를 초기형에서는 약 1100개에서 1200개 이상, 즉 F-35급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거보다 더 올리려고 하겠죠. 20% 이상 커지면 상당히 커지는 건데요. 이거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 이게 70cm보다 훨씬 커 보인다는 이 KF-21용 레이더는 사실 더 커지는 겁니다. 향후에 꽉꽉 채우겠죠. KF-21의 노즈콘에 맞게 가능한 한. 거기도 두께를 줄이는 시도까지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레이더를 더 안쪽으로 두께가 두꺼운 쪽으로 더 밀어넣을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논문에서 소개 드리려고 하는 이분들이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그 레이더는 KF-21용 레이더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크기란 면에서 일단은. 네. 자, 노즈콘의 모습, F-16의 노즈콘의 모습이고 안에 레이더가 들어있죠. 이건 현재는 기계식 레이더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노즈콘의 직경에 꽉꽉 채워서 레이더 표면적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사제의 ELM203이라는 기계식 레이더인데, 현재 FA50에 또 T50에 장착되어 있는 레이더입니다. 레이더가 있는 버전에는 이게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죠. 즉 A4 레이더를 개발해서 넣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거는 레이더 하면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레이더 표면적이에요. 앞에 단면을 가득 채우는 거.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블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TRB라고 되어 있죠. 이게 64개가 들어있어요. 큰 블록이. 예. 이게 이제 트랜스 리시버 블록이라는 거죠. 송수신 블록입니다. 각각의 블록은 안에 TRM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트랜스 리시버 모듈이에요. 모듈이 4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 각각의 모듈 안에는 4개의 안테나가 베이비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64가 돼서 1024개의 베이비 안테나가 전체적으로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사소자라고 하죠. 여기서 전문용어로는.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KF21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 CJ는 그게 1088개예요. 거기에 준하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훨씬 크기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기서 지금 KF21 같은 경우는 그간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저걸 크기도 더 키우고 해서 저 숫자를 훨씬 더 늘리겠다는 것이죠. 1200개 이상으로.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레이더는 훨씬 작은 크기로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작지만은 이미 1024개의 방사소자를 넣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능 검증도 됐고 그만큼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우리의 기술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방사가 블록이라는 게 배치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이제 항공기용 레이더는 공간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대부분 순행식입니다. 자동차에 있는 라디에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냉각수가 똑같은 게 들어가요. 예. 그래서 냉각수가 흘러서 이 TRM에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TRM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축 오디오의 앰프입니다. 들어오는 신호를 정폭해서 여기 아기 레이더가 방사할 수 있게 정폭하는 거니까 이 앰프가 지금 거의 여기 200~300개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열이 나겠죠, 당연히. 네. 그래 그걸 시켜주는 거는 순행식으로 시킨다는 것이 있고, 아까 두께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두께를 감소시켜야지 단면적을 더 크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길게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제일 단순한 게 뭐냐면은 TRM이 있고 그 뒤에 이거를 제어를 위한 제어판들이 들어갑니다. 그 제어판은 뭐라고 하시면 쉬우냐 하면은 우리 컴퓨터 뜯어보면은 마더보드에 있죠. 마더보드에 우리 키판을 꽂잖아요,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그래픽 카드죠. 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게 달리죠, 이렇게. 여러 개의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런 여러 가지 카드가 꽂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부피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복해서 자꾸 계속 써야만 하는 부품들도 있고, 그래서 정비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걸 납작하게 평면형으로 구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줄인 겁니다. 예, 그게 이제 타일형이라고 여기서 표현된 거예요. 앞에 브릭형은 TRM이 붙는 방식을, 그런 형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 타일형은 뒤에 제어 회로판이 붙는 부분을 납작하게 했다는 겁니다. 기판식이 아니고. 그래서 두께를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께를 줄여서 면적을 70cm를 구현을 했다, 직경을. 그리고 그 직경 70cm 구현한 데는 방사소자 아기 안테나를 거의 KF21 CJ A사 레이더만큼 넣을 수 있었다. 성능이 그렇게 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KF50용 레이더가 된다면은 KF50용 50의 레이더 성능이 KF21의 CJ기랑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지금 TRB 블록을 설명드렸죠. 그거를 조금 더 가지치기를 해서 참고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유용할 만한 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KDDX 한국형 구축함에 들어가는 S 대역, X 밴드가 아니고 S입니다. 이건 훨씬 파장이 긴 거죠. 예,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 S 대역 레이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테두리로 가장자리로 해서 이거 블록의 표시가 보이죠. 저기에도 여러 개의 TRM이 들어있고, 각각의 TRM에는 아기 레이더가 여러 개씩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크냐? 이거 3.7m, 4m가 되는 것이고, 아까 거는 좀 전 거는 70cm였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오느냐면 이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아기 안테나의 모습을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전파에 있어서는 전파를 생성할 때 파장이 짧으면은 여기 보면 다이폴 안테나라는 부분이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이렇게 T자형으로 돼서 끝에 딱 꼬부러져 있는 거. 저 폭이 내가 발생시키려는 전파의 폭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밴드 같은 거는 고주파죠. 예,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작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K밴드로 가면 더 작아지겠죠, 이게. 예. 그런데 이게 뭐 C밴드, S밴드, L밴드 해가지고
장파 영역으로 가면, 저주파로 가면 이것도 따라서 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함이나 수상함에서는 S밴드형, LSM 같은 경우도 S밴드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LSM 개발 중인 LSM 레이더. 자, 그런 거는 다이폴 안테나라고 표시된 부분의 폭이 파장에 맞춰서 훨씬 커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레이더들은, 장거리를 볼 수 있는 레이더들은 이 방사 소자 자체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려면 TRM도 따라서 커져야 되고, TRM을 품고 있는 그 TR 블록, TRB라고 불리는 TRB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항공기용 A사 레이더를 지금 앞으로 더 개발하겠지만 지금도 현재 2개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전투기용도 큰 것과 작은 것. 큰 것은 KF-21용으로 지금 계속 추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크기도 키우고 더 납작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방사소자, 더 많은 아기 안테나를 꽂을 수 있게 성능을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F-35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오히려 넘어서는 레이더를 초기형부터 장착하려고 한다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KF-50의 업그레이드형, 그거밖에 수요가 없어요. 예, 노즈콘이 작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교체할 수 있는 레이더. 근데 지금 KF-16, F-16 같은 경우는 해외 업체 맡겨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KF-50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작은 거는 개발하면 나중에 이제 무인기가 몇 년 있으면 나올 텐데, 그 무인기에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레이더를 아마 장착하게 될 것이고, 거기로 또 파생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큰 거 같은 경우는 KF-21, 이제 우리가 레이더는 이미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미 KDDX용, 한국형 호위함용,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국지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공군에서 쓰는 레이더, 예, 이런 걸 이미 다 A사 형식으로 우리가 마음껏 개발해내고 있거든요. 예.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기술이 따라올 겁니다. 예. 국산화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소프트웨어 분야도. 또 최근에는 그 피스아이 도입 문제도 국산화로 방향을 틀었죠. 예, 그게 핵심은 레이더 센서 아니겠습니까? 그 레이더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A사 레이더는 이미 우리는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걸 더 고도화시키고 세련화시키는 그런 공정의 문제로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질화 관련 소재 같은 거는 모든 밴드용으로 이미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더 작고 성능도 더 좋은 것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A사 레이더는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크기가 중요한 부분에는, 왜냐하면 군함이나 전투기 오늘 이야기도 있지만은 공간의 제약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제약 사항이 부여된 경우에도 우리는 그 제약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는 그런 레이더를 개발할 역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KF-21 다음에 F-15K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F-15K의 성능 개량 문제가 크고, 저기서 비용적으로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레이더 부분일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때 보잉이 저걸 4조, 5조 정도 값을 불렀다는 거고, 일본에도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개량 작업을 들어가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F-15K용 A사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보잉과의 계약 조건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물론 그 계약 조건은 어떤지는 모르죠. 예. 계약은 항상 바뀔 수는 있는 것이고, 돈을 지불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또 우리가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잉이라는 또 업체가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 사고 이후로. 예. 그래서 그건 KF-50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게 이제 KF-50 레이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KF-50, 거기는 이제 로키드 마틴이 항공전자 부분이나 통합하는 부분을 맡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가끔 부각될 때가 있는데, 이만큼 레이더까지 개발했는 것을 보면은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됐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됐든지, 아니면 뒤에 계약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거꾸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도 봐줘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 항공전자도 우리가 KF21을 하면서 거의 국산을 시킨 거거든요. 예. FA50도 뭐 항공전자 부분마저도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약이 얼마나 저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F-15K의 성능 계량, 우리가 원하는 성능 계량을 특히 레이더 같은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A사 레이더를 언감생심으로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F-15K의 성능 계량을 스스로 한다, 중요 부분을 엄두를 내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항공기용 A사 레이더를 우리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당연히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 FA50용 그 성능 계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핵심이 레이더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이미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